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31일 금요일 거래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기다리던 PC 가격 지수 보고서 나왔습니다. 다소 밋밋한 PC 가격 지수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주식시장은 극도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 이상 상승한 38,686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 570포인트가량 폭등을 한 모습인데요. 다우 지수가 이렇게 하루 만에 55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 올해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2024년 들어서 최고의 하루를 기록을 하면서 다우 지수는 5월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우 같은 경우는 오늘 세일스포스 주가 회복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실적 우려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블루칩 종목 세일스포스 주가가 오늘 7%대 급등을 하면서 다우 지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0.8% 올랐습니다. 상승 마감 성공했는데요. S&P 500 지수 오늘 장중에 전거래일 대비 거의 0.8% 정도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5,200선을 하향 이탈하기도 했지만, 네, 결국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6,735선, 이제 전일에 비해서 0.01% 정도 소폭 하락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변동성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전일 거래일 대비 1.7% 정도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나스닥 지수의 고점 그리고 저점 간의 이 하루 레인지가 6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높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PC 보고서에 대한 해석이 조금 이제 기존에 발표됐던 것과는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좀 지수가 큰 폭으로 출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들어서 낙폭이 확대되자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P 500 지수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섹터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최근 장을 이끌었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오늘 나홀로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들 향방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0.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100선이 다시 무너지게 됐습니다. 네, 주가 1100달러 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투심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전체적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이번 달 들어서 28%, 네,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이번 달 들어서 26%나 급등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시장이 이번 주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PC 가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가 지표죠. 지난 4월에 PC 가격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 변동성이 큰 음식료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0.2% 상승률은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수준이고 직전월 수치였던 0.3% 상승보다는 약간 상승세가 둔화한 셈입니다. 네, 근원 PC 가격 지수의 월간 상승률이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1월 근원 PC 가격 지수 전월 대비 상승률이 0.5%였고요. 2월과 3월에는 0.3%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후퇴해서 0.2% 상승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인플레가 좀 가장 둔화한 모습이 숫자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하면서 전월치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모두 포함한 이 전체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면서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PC 가격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 개인 소비 지출 값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인들의 소비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으면서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은 생각보다도 더 안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0.4% 증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또 직전월 수치였던 0.7% 증가에 비해서는 0.7%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한 셈입니다. 일단 오늘 PC 가격 지수가 처음 발표가 됐을 때에는 그래도 월간 근원 PC 가격 지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둔화했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안도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상치에 대체로 모든 숫자가 부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전문가들이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결국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촉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번 PC 가격 보고서 생각보다 조금 밋밋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악화하진 않았지만 또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평가인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의 근원 PC 가격 지수 전월 동기 대비 상승률이 0.2%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기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연율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 3.03%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역시 연준의 목표인 2%에서 크게 괴리가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슈퍼코어 PC라고 하죠.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부분에 이 PC 가격 지수의 오름세가 살짝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끈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세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NN에서도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렇게 큰 진전을 나타내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헤드라인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시장에 과연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PC 지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미세하게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고요. 또 시장의 큰 움직임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도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오늘 4월 PC 가격 지수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좀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좋게 보기에는 좀 부족했던 PC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적에 따라서 또 굉장히 급등락한 종목들 오늘 있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던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I 서버 비즈니스에 대한 이 우려가 좀 생각보다 증폭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오늘 정규장에서 17% 급락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클라우드 업체 지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호조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가 8.5% 상승했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갭 같은 경우 실적 호조에 따라서 주가가 28% 정도 급등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번 한 주 동안 0.5%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이번 한 주 1.1% 밀렸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제 이번 주간으로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앞선 5주간의 상승세를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다우 지수 역시 이번 주 동안 0.98% 하락하면서 2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성적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 투매가 일부 있긴 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S&P 500 지수 레벨을 보면 지금 역대 최고치에서 단 1.6%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 보면요.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다우 지수 2.3%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는 4.8%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6.8%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고요. 다우 지수 역시 이번 달에 4만 선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살짝 2분기 들어서는 조금 둔화하고 있고요. 또 AI 기대감, 엔비디아의 호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그나마 괜찮은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엔비디아가 시장 흐름을 좀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엔비디아 한 종목에 시장에 좀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도 역시 엔비디아가 시장 방향성의 핵심적인 방향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의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AI 훈풍이 돌아온 좀 좋았던 5월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통상 뉴욕 증시에서 여름은 그렇게 성적이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계절적인 어려움을 앞두고 있지만 6월 뉴욕 증시에는 또 어떤 테마가 떠오를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